안녕하세요, 디마입니다. 오늘은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인 제왕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왕공 얘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서 했던 얘기들도 음미할 가치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5패 제왕공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언젠가는 써먹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춘추 5패가 뭐냐고요?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춘추 5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제왕공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국지는 춘추 전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에서 춘추시대란 이름이 유래되었고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전국책에서 전국시대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격도 많이 달랐습니다. 춘추와 전국시대를 나누는 사건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진나라의 분열을 기준으로 합니다. 춘추시대에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진나라가 내분에 의해 조, 위, 한, 세 나라로 나뉩니다. 보통 이 사건 이유를 전국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전국시대 나라들은 주나라 왕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왕호를 사용하죠. 춘추시대는 중국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만이 스스로를 왕이라 칭합니다. 다른 제후국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에는 모든 제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절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것이죠. 모두가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고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해 병합시킵니다. 전국시대는 힘이 곧 정의인 사회였습니다. 춘추시대에 고집했던 체면치레를 벗어던지고 서로가 힘겨루기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두 시대는 이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추 5패가 뭐냐고요? 춘추시대에는 명분을 중시했기 때문에 제후들은 주나라 왕실에도 충성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주나라에도 충성을 바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맹이라고 합니다. 회맹을 할 때마다 회맹을 주도한 제후가 항상 있었는데요. 이들을 패자라고 불렀습니다. 춘추 5패는 춘추시대에 회맹을 주도했던 5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5패자 중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제왕공입니다. 제환공이 어떻게 해서 제후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강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문강의 이복 오빠인 제양공, 제야를 기억하시나요? 제양공은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이 규, 둘째가 소백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똑똑한 책사들도 있었는데요. 규에겐 관중이, 소백에게는 포수가가 있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각자 다른 주군을 모시고 있었지만 서로 간의 관계는 돈독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관중과 포수가의 교우라는 뜻으로 매우 두터운 우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포수가는 주변인들이 관중을 비난할 때마다 열심히 관중을 비호했다고 합니다. 이에 감탄한 관중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로다. 관중과 포수가 사이는 이렇듯 좋았지만 그들 주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규와 소백은 형제이지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다음 제후가 되기 위해 서로 권력 다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규와 소백은 제 나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제 양공이 너무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규는 노나라로, 소백은 거나라로 도망합니다. 한편 제 나라에서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공손무지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제 양공을 죽이고 제후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는 곧 제 나라 신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라는 제후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 나라 신하들은 해외에 가 있는 규와 소백을 서둘러 데려오려고 합니다. 규와 소백 입장에서는 제 나라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자기 형제보다 먼저 도착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죠. 이들은 각각 노나라와 거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제 나라로 향합니다. 그런데 노나라보다는 거나라가 제 나라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주를 하면 소백이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관중이 꾀를 냅니다. 규가 자신에게 병력을 나눠주면 소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암살하겠다는 것이었죠. 규는 이것을 승낙합니다. 관중은 밤낮 없이 소백을 쫓아가 마침내 그와 마주합니다. 관중은 화살로 소백을 맞추고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소백은 관중이 쏜 화살에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 규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어 천천히 제 나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제 나라로 가던 중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나라에 새로운 제후가 등극했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관중이 쏜 화살은 소백의 허리띠 고리 부분에 맞았습니다. 그는 다치지 않았지만 관중의 다음 화살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의 혀를 깨물고 마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척 한 것입니다. 관중뿐 아니라 소백을 모시던 포수가까지 속을 정도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소백 일행은 수레를 쉬지 않고 달려 먼저 제 나라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하들을 설득하여 제후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왕공입니다. 제왕공과 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마침내 전쟁을 벌입니다. 제 나라, 거나라 군사들과 노나라 군사들이 만나 싸우게 되죠. 이 싸움은 소백의 제 나라가 대승하면서 끝납니다. 규와 관중, 노나라 군사들은 노나라로 도망갑니다. 제왕공은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눈엣가시 같은 규를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에 협박서신을 보냅니다. 제 나라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규를 죽이고 관중을 넘겨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장공은 협박에 응하여 규를 죽입니다. 그리고 규의 부하였던 소홀과 관중을 호송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홀은 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기둥에 머리를 찢고 죽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고로 임금에겐 죽어서 충성을 바치는 신하도 있어야 하고 살아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신하도 있어야 한다. 나는 살아서 제 나라로 돌아가 규 공자의 원통함을 풀어드릴 것이다. 당시에는 따르던 주군이 망하면 부하들은 따라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중이 구차하게 목숨을 구했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중은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나 봅니다. 관중은 죽지 않고 제 나라로 호송됩니다. 관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후가 된 제왕공 소백을 활로 쐈던 사람이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그다지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중의 미래는 어떨지, 또
제후가 된 제왕공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